자, 오늘은 과학기술 지문 마지막 지문입니다. 2026년 수능 과학 지문. 자, 요거 할 건데, 일단 얘들아, 오늘 요거 분석하기 전에 선생님이 또 마지막 지문이기도 하니까 팁으로 요거 하나, 들어오세요. 팁으로 요거 하나, 주말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 자, 요거 하나,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시라고. 주말을 보내는 아주 현명한 방법, 숙이고 가세요. 현명한 방법.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일전에도 한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준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오늘 5시까지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서 신나게 놀 거잖아요. 토요일날 12시까지. 그래서 매주마다 수험생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일주일 내내 공부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로 큰일 나요. 탈락.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오늘 5시까지 공부하시면 오늘 저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재밌게 노세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들어봐. 월, 화, 수, 목, 금 5시까지 열심히 공부했죠. 자, 그러면 5시까지 공부했다는 건 금요일도 공부한 거죠. 그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놀았잖아요. 자, 그럼 토요일날 여러분들 늦잠도 좀 주무시고, 맞죠? 한 10시까지 늦잠 잡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얘기했던 게 뭐야? 12시 되면 공부 다시 시작해라. 맞죠? 일요일도 여러분들 늦잠도 좀 주무시고 좀 쉬셨다가 12시 되면 또 공부 시작해라.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쉬는 날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 쉬는 날에도 공부를 하고 쉬셔야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루 이틀을 쉬어버리면 그 다음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쉬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쉬는 것도 요령이다, 요령.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올해가 마지막 수능이고, 그리고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문학 매일매일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해야지 비문학이 늘어요.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어느 날은 3개 하고 어느 날은 2개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이거 의미 없다. 매일매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금요일도 5시까지 공부한 거고 토요일도 12시부터 10시까지 또는 8시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죠? 일요일도 12시부터 8시 또는 10시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기는 쉬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365일 공부 안 하는 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거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보내는 아주 현명한 방법, 뭐다? 늦잠 자야죠. 그지? 쉬고 싶으면 쉬고 싶은 만큼 쉬어야죠. 하지만 최소 5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라. 그래야 그 다음날이 안 힘들다. 내 말 이해됩니까? 요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6년 수능 지문을 가지고 어떤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자, 그 위에 지문에다가 하나 써보세요. 지문 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 자, 이건 지우고. 자, 2026년 과학 지문은 마지막 과학 지문이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대부분. 자, 이런 말들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 또 비해. 또 모든. 또 수록. 자, 이런 말들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 비해, 모든, 수록.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쌤 보세요. 이거 다 수식어죠. 그죠? 이거 다 수식어죠. 자, 우리가 문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A는 B가 아니라 C다라는 문장은 경제적인 문장이야? 비경제적인 문장이야? 비경제적인 문장이죠. 그럼 그런 비경제적인 문장을 왜 굳이 쓴다고 했지? 선택지에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은재야 들어봐. 내가 지문을 읽다가 이런 식의 수식어가 보이잖아? 그럼 이건 내겠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특히나 밑줄을 치거나 체크를 해놓으면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야. 요걸 먼저 오늘 보여줄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 문장들을 읽을 때 이것들 무시하면서 읽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 밑줄 친 A 다음 줄에 보면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평점 개수가 양수다라고 보이죠? 대부분 보입니까? 대부분 보여 안 보여?
그죠? 그럼 대부분의 물질은 양수란 얘기죠. 이것 때문에 오른쪽에 45번의 3번 선택지 선형 열평장의 개수가 음수인 물질이 양수인 물질보다 많다가 틀린 거예요. 이 문장을 가져다가 선택지를 낸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첫 번째 달랑 마지막 문장. 첫 번째 달랑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기 보면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평장 개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보이세요? 비해?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평장 개수를 갖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인바가. 맞습니까, 여러분? 알루미늄보다 선형 열평장 개수가 작다는 뜻이죠. 자, 이 비해라는 말 보이세요? 이해하지 말고 비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6번에 2번 선택지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46번 2번 선택지 봐봐. 그 문장 가져다 쓴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또 보여줄게요. 또 보여줄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자꾸 찾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 지문의 맨 마지막 문장. 마지막 줄 읽을게요. 거기 보면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보이세요? 수록 보이죠? 보여 안 보여? 그죠? 그럼 얇을수록 뭐 하다고요? 짧다고요. 다시 45번에 5번 선택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께가 얇을수록 휨이 빨리 완료된다 라는 말 보이세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쌤 보세요. 여기 안에 이 수록 비에 뭐 뭐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가 얘들아, 자, 쌤 봐봐. 지문을 읽다가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이거 나오겠는데?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선택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45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 독해는 일단 기본 베이스에 깔아 놓는 거고, 그 생각 독해 안에서 읽다 보면 아, 이건 나오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이 있어. 그럼 그 문장은 얘들아 밑줄을 치거나 뭔가 체크를 해놔야지, 현정아. 그래야 뭐 할까? 2번 안 읽겠죠. 그 2번 읽지 않고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꼭 명심해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문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 자, 그럼 지문의 내용을 다시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열팽창이란 끊어보시죠.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끊어보시죠.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문장 보니까 여러분, 자, 쌤 보세요. 어저께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하고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저도 정말 오랜만에 영어 지문 독해해 놓은 거 해설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남학생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를 독해를 하는데 그 독해한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지문을 읽었는데 그 영어 지문을 답안지를 보면 그 영어 지문 독해해 놓은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글로. 그럼 그 한글로 그 독해 지문을 읽으니까 그 독해 지문의 문장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보지도 않고 아, 그럼 너 독해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예, 영어 선생님도 저한테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 응? 어저께 알았어. 니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니네가 독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와서 그 친구는 영어 지문을 읽고 나는 그 독해된 한글, 난 영어를 못하니까 한글 지문을 봤거든요. 문장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번역되어 있는 문장이잖아. 번역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비문이 너무 많아. 접속사가 막 잘못 들어가고 문장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누가 봐도 그 이상한 문장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누구 잘못인 줄 한 거야? 자기 잘못인 줄 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나랑 뭐를 했냐면 그 말을 제대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거든, 한 10분 동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해를 하더라고. 선생님 이제 이해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 제시문의 독해에 대한 번역 문장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쌤 영어도 합니다. 영어도. 여러분 영어 독해 하시다가 한글 해석을 봤는데 한글 해석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제대로 된 해석으로 바꿔드릴게요. 문장에서 접속사, 뭐 수식어, 말 틀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EBS가 그렇더라니까. EBS가. 어저께 제가 갖고 간 게 EBS 갖고 간 거예요.
EBS 가지고 EBS 그 기존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기출문제 해석한 거 있을 거 아니야, EBS에서. 그 EBS에서 해석한 그 문장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비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읽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제대로 된 문장으로 바꿔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문장이 안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영어는 번역되어 있는 문장이고 이건 얘들아 뭐니? 한국어잖아. 국어로 쓴 문장이니까 당연히 다듬어 적겠지. 아니 국어학자가 들어가서 썼는데 그럼 문장에 비문이 있겠어? 당연히 없겠죠. 이해됩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갑니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겁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점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열팽창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열팽창은 여러분 무슨 변화가에 따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길이나 뭐가 변하는 거죠? 부피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부피 얘기는 안 나오고 길이 얘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칠판 좀 보시죠. 자, 이 점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열팽창 얘기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왜 열팽창이에요? 칠판 봐. 이거 보고 맞춰봐. 제발 얘들아 말을 보고 생각을 해봐. 왜 열팽창이야? 온도니까. 온도가 열이야.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온도에 따라 팽창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거라고. 자, 선생님 보세요. 질문해 볼게. 이 문장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한 사람 있어 없어? 그게 독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첫 번째 문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얘들아 잠깐만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래야 독해가 늘어. 그래야 진짜 독해가 늘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열팽창은 온도에 따라 길이 늘어나는 거 보여주겠대요. 자, 갑니다. 그중 길이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뭐다? 선형 열팽창이다. 그죠? 열팽창은 열팽창인데 길이에 따른 걸 뭐라고 그래? 선형 열팽창이다. 그냥 난 선형열이라고 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 계속 갑니다.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량으로 나눈 값이래요. 선출이죠. 이거 나오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온도 변화량 분의 길이 변화율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온도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럼 칠판 보죠. 자, 온도 변화량 분의 맞습니까? 길이 변화율. 맞나요? 자, 이렇게 분모와 분자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른쪽에 1번 선택지 온도 변화에 따른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가 틀렸던 거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맞나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자, 온도분의 길이입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거 내가 왜 그렸는지 보여주려고 그래. 온도분의 길이죠.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거 봐봐, 문장. 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봐봐. 여기서 길이 변화율은 칠판 봐. 이거죠. 이제 분자 얘기하겠다는 거지. 길이 변화율은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은 값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봅시다. 길이는 뭐죠, 여러분? 처음 길이분의 뭐죠, 여러분? 길이 변화율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또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변화량이란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그럼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얻은 값이죠. 그럼 이 변화량이죠. 변화량이란 맞습니까? 길이 변화량이란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래요. 자, 이건 뭐죠?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예요. 여러분,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독해야, 이게. 자, 칠판 좀 봐봐. 문장이 따로 놀면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장을 이어서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자, 봐봐. 열팽창은 당연히 온도에 따른 거겠지. 근데 거기에 대한 길이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 선형 열팽창이라고 한대. 선형 열팽창이 뭐야? 온도 변화율분의 길이 변화율이야. 그럼 길이 변화율은 뭔데? 처음 분의 길이 변화율이야. 그럼 이 길이 변화율은 뭔데? 나중에서 처음 뺀 거야. 맞나요?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뭐하고 있지? 이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썼지? 왜 썼을까? 내려고. 내겠다는 거야, 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릅니다.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됐나요?
자, 계속 갑니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을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들었다고 하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 걸 얘네들이 그려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시각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 얼마나 좋은 거야. 계속 가봅시다.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그럼 얘들아 더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이 P층보다 더 뭐할까? 팽창하겠죠.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를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대요. 이렇게 휜다고요. 자, 그러면 칠판 좀 보세요.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더 늘어나죠.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변화가 없어야 되고 얘만 이렇게 늘어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얘가 얘랑 붙어 있으니까 늘어나고는 싶은데 못 늘어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 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얘는 잡고 얘는 늘어나려고 하니까. 이해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림과 같이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다. 여러분, 원의 호가 뭔지 아시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물어보자. 선생님, 난 이과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얘들아, 이거 중학교 수학이야. 초등학교에서도 배워. 여기 반지름이지? 요걸 뭐라고 불러? 이게 호야. 이게. 휜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이 호의 모양으로 휜다고. 호잖아, 이거. 휜다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호의 형태로 휘면서 팽창하는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후 다시 처음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뭐하죠, 여러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 문제 오른쪽 46번에 3번 보시죠.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에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작은 쪽으로 휘는 건 열을 뭐 했을 때야? 올렸을 때예요. 올렸을 때. 이해됩니까? 그럼 열을 내리면 돌아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 46번에 3번 선택지를 찾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 말을 바꾸면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문단의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46번의 3번 선택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시각화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얘들아 잊지 마. 절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조금씩. 알겠지? 매일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태안나게 계속 하시면 나중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문학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물체의 휨의 정도를 뭐라고 불러? 곡률. 곡률 동그라미 땅 치고요. 그럼 여러분, 곡률은 곡률인데 무슨 형태로 휘는 게 곡률이에요? 호의 형태로 휘는 겁니다. 호의 형태로 휜다는 걸 곡률로 바꾼 거예요, 지금 글씨를. 이해됐나요? 계속.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는 힘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곡률 동그라미.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호로 생각할 수 있다.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시죠?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뭐라고 불러?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그럼 선생님 봅시다, 여러분. 이거 휘었죠? 그럼 여기 무슨 지름이야, 요게? 요게 반지름이죠. 이해됩니까? 네, 계속 갑니다. 자, 계속 갑니다.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고,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다. 즉, 곡률 반지름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다는 것이다.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자,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건 얘들아 반지름이 예를 들어 10이야. 이해됐지? 그럼 반지름이 5자 하나 그려볼게. 5 하나 그릴게. 그럼 여기 반지름이 5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도 호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물어보자. 요 반지름의 길이가 긴 것의 휨이 작은 것의 휨보다 뭐하다고? 작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왜 너무 당연할까, 얘들아? 이건 반지름이 작으니까 넓게 휘겠지. 크니까. 이건 반지름이 작으니까 많이 휘겠지. 이해되십니까? 원 속의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 속의 원. 이렇게. 그럼 봐봐. 원 속의 원을 그릴게. 그러면 요 반지름만큼 휜 게 얼마야? 이만큼이지. 근데 얘는
여기서 반지름만큼 휜 게 얼마큼? 이만큼이지. 더 위로 올라갔잖아. 다시 그릴게. 원 속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림 못 그려서 진짜 미안해. 자,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이니까 얘는 이만큼 휘었죠. 밑에 거 휘었죠. 밑에 거. 얘는 반지름이 요만큼이죠. 그럼 얼마큼 휘었어요? 다른 색으로 할까? 요만큼 휘었죠. 어느 게 더 휘었습니까? 얘가 더 휘었잖아.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무슨화 시키는 거야, 선생님 지금 계속? 시각화. 자, 그럼 오른쪽에 메모에 그림 그려져 있나 봐봐. 안 그려져 있지? 그 그림을 자꾸 그려보라고,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돼? 이런 건 얘들아, 그냥 그려보면 아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거기 수록 보여요, 안 보여요? 수록 보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47번에 2번 선택지로 가보세요.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의 각각 휨이 멈춘 시점에서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아니죠. 커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지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지문에서 읽다가 대부분 B의 수록, 뭐든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선택지로 내는 거야,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않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뭐 한 거야? 얘들아, 나 이런 문장 써놓으면 낼 거다? 이해됐지? 알려주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현정아, 여기 보여? 이거 보이니? 신기하네. 안 보인다, 나 네 눈이. 하여튼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평정 개수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당연히 더 휘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맞죠, 여러분? 아까 보니까 인바가 알루미늄에 비해 더 작은 선형 열평정 개수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계속.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보다 민감도다. 민감도가 더 크다는 건 같은 온도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휜다는 거래요. 당연한 거죠. 자, 계속 갑니다.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자, 선생님 보세요. 이 지문이 2026년 수능에 왜 어렵지 않다고 선생님들이 판단을 했냐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그 그림이 지금부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얘들아, 거기 지금 위에 고정돼 있지. 그림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위에 이렇게 이게 고정된 거야. 여기 매달려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휘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그려놓은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 읽다가 나도 모르게 오른쪽에 그림이 보여야 돼. 야, 이건 친절 빤스다. 이거 아예 그림까지 그려줘 버렸네. 얼마나 읽기 편해, 그러면.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읽다가 보기가 나오면 이건 보기는 여러분들 애먹이려고 낸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낸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돼? 자, 읽어볼게. 너희들 그림 보면서 읽어봐. 그림 보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봐.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여러분, 반대쪽 끝이 휘어지는 거 보이세요?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맞습니까? 그럼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고요?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되는 거래. 맞습니까?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원래는 이런 거죠. 여기다 뭘 가한 거죠? 열 가한 거죠. 맞나요,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문장 잊어버리면 안 돼. 열을 가하니까 뭐 하죠? 휘었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뭘 집을 수 있게 됐죠?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됐죠.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었다고요. 이해됩니까? 열 에너지 때문에 기계적 에너지가 바뀌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자,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기계적으로 동작하고 있잖아요.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됩니다.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는 끝의 이동거리는 뭐한다? 커집니다. 다시,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거리는 뭐한다고, 여러분? 커집니다. 됐죠? 계속 갑니다. 최대 이동거리는 휠이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자, 이게 무슨 거리라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여러분? 최대 이동거리라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고정했죠? 나는 여기까지 휠 수 있어. 그럼 여기가 바로 뭐야? 최대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갑니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될 때 소멸한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셈 보자 얘들아. 여기까지 갔어. 그럼 소멸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따라서 D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에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그렇죠. 여기까지 딱 와야 소멸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 도고 2는 D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 공률을 도달했을 때에다 칠판 막 공률 이만큼 휘었다고 이렇게. 최대 공률이라고 이게. 자, 계속 갑니다.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안 보인다. 최대 공률. 아유. 올라? 왜 갑자기 안 보여? 다시 이렇게 따라서 D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고, 이는 D가 휘는 과정 최대의 공률을 도달할 때와 같다. 맞죠?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D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만큼 가는데 걸렸냐 이거야. 이해돼? 그 시간을, 근데 그 시간은 D의 두께가 뭐 할수록? 얇을수록 짧다. 왜 그럴까 얘들아? 빨리 휘니까. 맞죠? 얇으면 열에 빨리 반응하겠죠. 두꺼우면 열에 천천히 반응하겠죠. 이해됩니까? 오징어가 엄청 두꺼워. 그럼 올려놔도 빨리 안 휘져지나. 맞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불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휘어지잖아. 근데 오징어가 두꺼우면 좀 늦게 휘어질 거 아니야? 얇으면 바로 휘어지고. 대패 삼겹살 생각해봐. 대패 삼겹살 딱 열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쫙 펴지잖아, 그냥. 먹고 싶다, 그치?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쌤 보세요. 이제 이 지문의 내용 이해되세요? 별거 아닌 내용이었어요. 뭐냐? 열팽창은 온도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선형 열팽창. 그래서 이렇게 구한대. 맞나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반지름의 개수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휘매 정도가 뭐하다? 크다. 맞나요? 오케이. 자, 오른쪽 읽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다 고쳐봅니다. 1번부터.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나요? 부피도 변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지우라고 줬고요. 2번, 물질적 선형 열팽창 개수는 열을 변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도분의 길이입니다. 맞습니까? 네. 3번,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음수인 물질이 아까 지웠죠? 미안. 4번,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죠?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되고요. 5번 선택지는 아까 제가 맨 마지막 문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2번 갑니다. 46번입니다. 1번.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당연하겠죠. 음수잖아요. 양수는 뭐해? 늘어나잖아. 맞아요? 그럼 음수는 뭐 할까? 줄어들겠죠. 이 정도는 출원할 수 있지?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자, 2번.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해요. 아까 지웠죠? 그쵸? 3번. 두 물질이 접합하여 아까 풀었죠? 그쵸? 4번. 열팽창의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을 거야.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5번.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이동거리가 더 뭐하다? 길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47번 보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 떠올라야 돼. 갑니다.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A, B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B가 A보다 크고 얼마나 불친절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A보다 B가 크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어떻게 써? B가 A보다 크고 해서 한번 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고 이러면 쉽거든? B가 크다는 게 확 보여. 근데 B가 A보다 크고 그러면 좀 덜 보여. 순서를 바꿔버렸잖아, 지금. 이해돼? 요런 꼼수들 계속 꼼수에 속으면 안 된다고. B가 큰 거야, 얘들아. 그럼 생각해보자. B가 더 많이 휘는 거야. 맞습니까?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습니다. 이 띠를 활용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을 가해서 기계적 동작으로 변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계속 갑니다.
A를 두 개 사용한 집게 A가 있고 B를 두 개 사용한 집게 B가 있습니다. 당연히 B가 훨씬 더 많이 휘겠죠. 온도 T0에서 A와 B는 모두 뛰는 평평한 형태입니다. T가 제로니까요. 온도가 빵이니까. 자, 그런데 이후 T1으로 올렸다면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뭐한 거죠? 높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휘겠죠.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가 되면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너무 당연한 보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1번부터 갑니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당연하죠. 이해됩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이건 지문을 이해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2번부터 고치겠습니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 B의 각각 힘이 멈춘 시점에서 A의 곡률 반지름이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뭐 하다고 그랬습니까? 같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계속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가 맞습니까? A와 B가 어딨죠? T0에 T 올렸을 때 A와 B가 각각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아요? 아니요, 여러분. 더 많이 휘었는데 맞습니까? 더 길겠죠. 그 다음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거리가 B보다 크겠군. 여러분 B가 더 많이 휜다니까요. B가 더 많이 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5번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의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건 A가 B보다 휜 민감도가 작기 때문이죠. B가 더 많이 휜다니까. 그러니까 3, 4, 5번은 얘들아 누가 더 많이 휜다? B가 더 많이 휜다만 알면 돼. B가 더 많이 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자, 쌤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지문을 모두 해설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 수능까지 총 12지문이었고요. 요 12지문을 하나하나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을 땐 알겠지만 또 풀어보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필요한지 또 연습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제가 꼭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머릿속에 시각화를 시키면 독해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 다음 이런 말들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